민 부장님 먼저 최근에 WTI 아니 작년에 선물이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40불도 한번 간 적 네. 있던 게 이게 벌써 80달러가 넘어요. 네. 한번 유가 동향 설명해 주신다면. 네. 자, 지금 WTI 기준으로 50달러 정도 연초에 있다가 지금 80달러를 넘었었으니까 네.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네. 달러가 약할 때 달러로 표시되는 이제 원자재들은 보통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달러는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또 강하게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고 그러면 유가는 또 약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또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 외에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워낙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급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또 미스매칭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유럽에서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뉴스 많이 나왔죠. 네. 풍력이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돌아가니까 네. 전력을 다시 화석 연료 쪽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뭐 석탄, 가스, 그거 관련된 이 유가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 수급 불이치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도 아. 뭐 증산이 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산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 불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민 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수급 요인하고 이제 친환경 정책을 꼽으셨고 우리 황 팀장님. 뭐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년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겠죠. 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하면 선수요적으로 유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투기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이슈가 없는데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리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방출을 한다거나 갑자기 간밤에 뉴스가 나온다거나, 전략 비축률. 그렇죠. 예상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니면 또 오펙 플러스에서 조금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네. 하면 또 유가는 또 급락도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또 꺾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전망만 있자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오늘 황 팀장님하고 첫 방송인데 딱이에요. 딱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보셨어요, 느낌? 느낌 왔어요. 제 주위에도 이 WTI 선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이 시장도 굉장히 투기적인 그렇죠. 시장입니다. 예. 자, 유가 하면 또 이제 인플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미국은 그 쉐어오일 많다면서 그거 퍼내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FMC 저 의사록도 공개도 되고 했는데 네. 지금 이 긴축 관련해서 조금 더 투명해진 게 있나요? 이번 의사록 공개로? 지난번보다 CPI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4% 정도 네. 올랐는데, 이번에 내역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고차 가격이 과거에 네. 영향을 좀 줬었는데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11월 달에 테이퍼링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제 나왔거든요, 결론이. 그러면 빨라지기보다는 그 원래 생각했던 일정대로 그대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금리 인상은 언제로 보시는데? 테이퍼링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네. 금리 인상을 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내년도 또 하반기 정도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아니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만큼 네. 연준에 대해서, FMC에 대해서, 점도표에 대해서 아는 나라 있으면 네. 나와보라 그래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 부분들은 이미 테이퍼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도 저는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5월 달이었고, 그때 단기적으로 좀 단기 힘들었었어요. 그때 나스닥이 한 14,000에서 한 13,000원 정도까지 한 9% 조정이 있었고, 지금 나스닥이 한 8%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말했던 PR 10배 한 2,9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이 안에 이 정도는 일단은 내년 실적 대비하면 다 반영됐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보고 계시다. 네. 그러면 조금 종목으로 가서 최근 들어서 유가하고 같이 뭐 궤를 맞춰서 정유화학조가 좋았잖아요. 네. 민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에너지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가 흐름하고 이제 그 네. 우리 에너지 업종하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WTI 선물이 오를 때 에너지 업종 같이 오르고 같이 대부분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가가 80달러 며칠 전에 돌파했을 때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그날 에너지 업종이 SO. 가장 에너지 업종 외에도 뭐 화학이라든지 비철이라든지 이런 쪽 소재 업종들이 강한 흐름이 보였는데 저는 에너지 공급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에너지에 대한 이 공급은 단기간에 빨리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광구 개발해야 되죠. 그 경제성 탐사해야 되죠. 뭐 이러다 보면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어쨌든 에너지 업종은 관심 있게 보려. 그리고 인플레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인플레 때 가장 좋은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괜찮았던 자산이 원자재입니다. 아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오른다. 중동 산유국도 돈 많이 버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이나 조선 쪽도 뭐 조금 네. 떡고물이 떨어지나? 네. 뭐 이런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뭔가 4차 산업 시대 이제 올라오면서는 사실 캐캐 묵은 재료, 뭐 유가 올라가면 에너지주 올라가고 제가 원래 좀 캐캐 먹어요. 뭐 이제 중동 좋아지면 이제 건설주 올라 플랜트 발주 나오고 이 재료가 이런 재료가 한 2010년대까지만 통화했다가 2010년 이제 후반대 오면서 뭔가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이 뭔가 IT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조금 이런 컨셉의 매매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유의미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조선 쪽인데요. 네. 근데 제가 추천들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삼성 네. 엔지니어링. 근데 다 싫다고 하셨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왜? 그쵸. 이렇게 네, 저는 질문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부터는 이제 수주가 나온 것들이 멕시코 수주다, 사우디 수주 나온 것들이 그동안 저가 수주 탈피해서 이제 돈이 되는 수주들, 돈 실제로 되는 돈이 되는 수주들? 수주들을 많이 이뤘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들에 대한 수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가랑 연동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다른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전통적인 플랜트 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쪽 관련으로만 엮여 있어가지고 국내 부동산 기업들이 이렇게 한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맞다 플랜트지라는 생각들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도 분명히 내년 대선 공약주 중에도 분명히 공급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이제 향후 12개월 추정치인데요. 지금 유독 많이 올라가는 게 조선입니다. 네. 예. 네. 조선이 계속 마이너스 그리다가 지금 10월 초에 나왔던 추정치로는 굉장히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섹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반도체나 IT 소프트웨어는 지금 추정치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앞으로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거고, 네. 지금은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선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죠. 그리고 과거 10년 전이랑 지금 조선이랑 많이 다른 거는 이제 LNG 추진선이라던가 이제 약간 고선박, 고효율 선박,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선박들에 네.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유가 관련이지만 수소 관련으로도 또 엮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거 좋긴 한데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붙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상장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은 조금 해볼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 들으면서 또 네. 느낀 건 요즘 투자 컨셉, 요즘 잘 가는 종목들의 컨셉이 본업을 잘하면서 신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맞습니다. 밸류를 그렇죠. 뻗을 수 있는 종목들만 잘 가고 있는 네. 시장이거든요. 옛날 것만 붙들고 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부에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이러다 보면은 민 부장님 유가만 오르냐? 유가 오르면 이제 또 다른 대안을 찾다 보면 또 다시 신재생 쪽으로 또 눈길을 돌려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유가 오르면 당연히 그 대안이 유가 뭐 많이 오르니까 신재생 쪽으로 당연히 이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ETF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해서 봤는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시진핑 주석도 이제 전력난이 부족한 부분을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러한 신재생 쪽에 투자를 더 해서 해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센티가 좋아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드 페리티라는 용어가 있죠.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발전 단가랑 이러한 신재생으로 발전하는 발전 단가랑 같아지는 구간. 그게 이제 이미 다 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재생 예. 쪽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신재생 쪽에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우리 전력난 이야기할 때 제가
아무도 안 볼 때 원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저는 이제 신재생도 좋은데 신재생 가야 되죠. 탄소 네. 중립을 해서. 근데 신재생 플러스 원자력까지 저는 같이 해야 안전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친환경 섹터 내에서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제 원자력까지도 이제 대체 에너지로 묶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섹터는 어딜까요, 민 부장님? 일단은 태양광 쪽이 태양광.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쪽은 일단 태양광 쪽이고 원자력 쪽은 우리가 기대감이죠. 일단 원전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게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예, 예. 쉽게 버릴 카드가 아닌 신재생은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 지금 가장 또 좋은 쪽은 태양광 쪽이 좋은 상황이고 폴리실리콘이 좋았는데 어제 발표된 그 밸류체인 가격들을 보면 폴리실리콘 말고 그 밑에 단에 셀 모듈 다 지금 가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쪽 먼저 보시면서 원자력까지도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자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우라늄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대체 에너지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밸류체인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나름 발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